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 시작할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문제 유형이 다양한 편이에요. 문제 유형이 다양한 편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 많이 복잡했던 내용들은 사실 좀 걷어낸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을 먹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학교의 진도에 따라 어떤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걸 보게 될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직선과의 관계가 좀 많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앞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은 일단 직선이랑 좀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접선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도 원이지만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에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제가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앞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하고 복잡해지더라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면좌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덮어 씌웠고 거기다 원의 방정식까지 덮어 씌우려고 하면 평면좌표도 어렵고 직선의 방정식도 어려운데 원의 방정식까지 덮어 씌우니까 이제 학생들은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많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 충실하게 따라오면 원의 방정식도 물론 그 자체의 특성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겁을 낼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일단 페이지는 172페이지고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선의 방정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교과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얘기니까, 용어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표준형으로 보통 문제를 많이 풀죠, 여러분. 푸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개념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오른쪽에 원의 정의예요. 그냥 원이라고 띡 나와 있는데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의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 한 정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한 정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럼 그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별로 안 이쁘네요.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어요. 반지름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한 정점이 원의 중심, 그리고 이르는 거리가 같다의 그 거리가 반지름. 그게 원의 정의이면서 사실 원의 방정식의 전부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의 중심을 보통 우리가 A, B라고 잡고 반지름을 R로 잡으면,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일 때는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요.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원을 그릴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계략적으로 좀 그리긴 하겠지만 예쁘게 그릴 일은 없으니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형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A, B일 때 x-a의 제곱 그리고 y-b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형은 이걸 다 풀어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형이 어떻게 문제에서 필요한 건지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유형 1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한데 이제 이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나오진 않고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지 일반형을 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1-1번이요.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굳이 보자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에 쓰실 건 알지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3,5이고 반지름이 2래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해서 정리해서 그냥 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반지름, 아래 제곱이니까 4라고 답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딱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없는데 그냥 식을 세울 줄 알고 식을 해석할 줄 안다라는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2-1번을 보시면 이제 먼저 식이 주어진 거를 거꾸로 정보를 찾아오라는 건데 일단 조심하실 거는 부호랑 반지름만 조심하시면 돼요. 반지름을 4라고 이렇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중심은 0,1 부호 조심하시고요. 반지름은 2입니다. 4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당연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때 그냥 이렇게 급하게 쭉 넘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6의 제곱이 32더라.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중심이다. 그리고 4루트 2가 반지름이다 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식을 세울 줄 안다는 가정하에, 물론 여러분들은 강의 끝나고 다 푸셔야 돼요. 식을 세울 줄 안다는 가정하에 173페이지 볼게요. 자, 3-1번을 보시면 중심이 원점이고 그다음에 4,3을 지나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중심이랑 반지름을 일단 먼저 찾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어쨌든 중심이 0,0이니까 x-0의 제곱, y-0의 제곱, 그리고 r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이 누굴 지나간대요? 4,3을 지나간대요. 자, 지나간다라는 건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 x는 x자리에, y는 y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r제곱이 25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답을 내려가는 거죠. x제곱, y제곱은 25입니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다시요. 한 번 더요.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괜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괜히 처음 보는 건 좀 어색하고 또 쫄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2번 말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점 2, 마이너스 6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반지름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8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점이 2,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거꾸로 걔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 자리에 2 넣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6 넣고요. 그래서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6 더하기 4라고 나와서 r 제곱이 40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린 다시 식을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은 40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시죠? 자, 이제 정보가 하나 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더 줄어들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안 준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중심도 안 줍니다. 근데 원의 중심을 거꾸로 찾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도 이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는데 원에 지름이 있겠죠. 그래서 지름이란 건 당연히 중심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름의 양 끝점이 하나는 3,2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5,-6이라는 점을 준 거예요. 지금 4-1번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원의 중심이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걸 먼저 적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이해해 보면 돼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거는 일단 한국말로 먼저 볼게요. 지름은 당연히 원의 뭘 지나가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지름은 또 당연한 말인데 반지름의 2배죠. 그럼 결국은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랬고 반지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그 원 위의 점들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지름의 중심이랑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어디까지요? 원 위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거리도 반지름이 돼야 되죠. 원이니까요. 그 말은 지름의 중심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논리가 성립하고 나면 일단 지름의 양 끝점을 알잖아요. 그럼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하는 건요, 여러분. x는 x끼리 더하는 거고요. y는 y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두 점의 중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4,-2라고 나오겠네요. 4,-2라고 나왔어요.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지름의 양 끝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3의 제곱. 그리고 -6-2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러 갔더니 2는 4. 그리고 88에 64. 루트 68이 나오네요.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아니, 지름의 길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 끼리의 거리니까 지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4루트 2루트 17이죠. 저 한 번씩 고장나요, 계산해서. 이게 지름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지름을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반지름은 루트 17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정보는 원의 중심 4,-2를 지나고 반지름은 루트 17인 원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은요. x-4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17이 아니라 제곱해서 17입니다 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은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고요. 지름은 당연히 반지름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원의 방정식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막상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안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떠올려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한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고요. 또 한 점이 5,2래요. 사실 이거는 네, 제가 점을 굳이 이렇게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원점 대칭이 되다 보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원점 대칭 관계거든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네요. 이거 하고 4번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너무 뭔가 좀 숫자가 그래 보여서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원의 중심이네요. 원점이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란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하러 갈 거예요. 마이너스 5 더하기 5,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래서 계산하면은 0,0이 나옵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2분의 1을 붙여놓고 시작을 할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리고 2 마이너스 2의 제곱. 저 또 순간 고장났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니 10의 제곱이니까 100일 거고요. 더하기 4. 104. 104가 아니죠? 그쵸? 제가 늘 이래요, 여러분. 제 계산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래서 루트 116 될 거고요. 이거는 분위기가 당연히 4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9. 그래서 2 루트 29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은 0,0이었고요. 반지름도 구했으니까 굳이 제가 써보는 형태로 쓰자면, 우리는 제가 왜 이러죠? 죄송해요. 이 4가 붙으면 안 되죠. 여기도 2가 붙으면 안 되고요. 여기가 2죠. 4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루트 29가 반지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9입니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계산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원방을 되게 싫어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할게요. 3번이 너무 원점이 나오는 바람에 요즘 화면도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기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 4번이요. A라는 점이 7,3, 그리고 B라는 점이 1,-5인데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심을 먼저 찾아줄 거고요. 2분의 7 더하기 1, 2분의 3 마이너스 5. 그래서 원의 중심은 4,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거의 절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빼기 7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 루트 36의 64. 이 계산은 저도 잘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10이 돼서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은 4, 마이너스 1, 반지름은 5.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입니다 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유형들까지 본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73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시면 풍셈 포인트에서 정리해 놨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 이런 것들 같이 좀 봐주시고, 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한국말로 적어놨어도 여러분들 결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174페이지 가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볼게요, 여러분. 일반형인데, 그냥 전개한 거예요. 표준형 전개해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일반형을 주는 이유는 식을 한 번 더 꼬으라는 느낌도 좀 강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박스에 있는 거랑 2번 박스에 있는 내용이랑 저기 이제 박스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 있죠.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그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거 외우지 마세요. 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중심이, 그러니까 개념 박스 2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사실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개념이라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거 외우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외우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울 수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거를 좀, 그러니까 외워놓고 쌤 그거 뭐였죠? 라고 질문하고 오히려 이걸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건 괜찮은데 이것만 외웠다가 나중에 그거 못 찾는다가 돼버리면 네, 진짜 그때 시험 때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근데 이게 중심이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표준형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렇게 원의 중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냥 봐주시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 5-1번이요. 숫자를 가지고 실제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2x-6y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하나 묶어주시고요.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하나 묶어주시고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는 상수가 1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1과 9 총 10이 필요해요. 그럼 오른쪽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9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1에서 10을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9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우리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이걸 왜 말씀드린 거냐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 2잖아요. 그랬을 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일 때 플러스 3. 그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A, B일 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다. 이걸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정도를 먼저 찾아 놓으면 문제 풀 때 유리하기 때문에 중심 정도는 외워주시되 나머지 내용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네, 어차피 여러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사실 174페이지는 죄다 완전 제곱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완전 제곱이 좀 어색한 학생들은 이거 진짜 열심히 다 푸셔야 되고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1번도 한번 볼게요.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쉬우니까요.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y 더하기 33은 0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라고 할 거고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고 할 건데 계산하면 37이라 우리는 양변에 4를 더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은 2가 되겠죠. 4가 아니고요. 그래서 6, 마이너스 1 반지름은 2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 때는 서술형 같은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괜히 시험 때 이렇게 쓰시면 곤란해집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12였으니까 절반의 부호 반대 6 그리고 2였으니까 절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요 정도만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완전 제곱이 어색하신 학생들은 꼭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하면 뒤에 가선 더 못해요, 여러분. 자, 그게 있고 제가 아까 외우지 말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가 진짜 이상한데요? 외우지 말라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요. 175페이지에 그 7번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되고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외우실 거 아니면은 그냥 외우지 마세요. 네, 어차피 여러 번 계산하는 과정에 다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원이 될 건데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원이 되도록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반지름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원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의 중심이 있는, 원이 있으면, 아이고, 타원이네요. 제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이건 좀,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이 일정한 거리가 안 생기면 그거는 그냥 이 원의 중심에 이 점에만 모여있는 점들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그러면 이 반지름이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x가 0이고 y가 0인 그냥 하나의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 있잖아요. 반지름 자리에 있는 이 오른쪽이 항상 양수여야 돼요. 음수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인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니까 0도 안 되고 이 반지름 자리에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이 r제곱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묻는 거예요. 원이 되고 싶다라는 게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가 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8y 플러스 4, 2, 8, 16이죠. 이거고요. 그럼 이건 넘어가서 마이너스 k 더하기 16이 될 거거든요. 완전 제곱식을 잡는 과정에서. 그럼 x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6입니다 라는 거고요. 반지름 자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반지름 길이가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길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0보다 큽니다 라는 건데 이거 굳이 아까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부등식 개념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또 오랜만에 2차 부등식이 나와요. 벌써 이제 네, 좀 됐죠.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또 2차 부등식 오랜만일 때가 됐죠. 오랜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시험 범위예요. 12x 더하기 6y 더하기 k제곱 누가 봐도 2차 부등식이 뜰 것 같죠. 그래서 해쳐 모여하면 12x 플러스 36 하나 해쳐 모이고요.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9 하나 해쳐 모였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5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36이랑 9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x-6의 제곱이 될 거고 얘도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5잖아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요. 반지름의 자리에 해당하는 게 r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k제곱이 45보다 작습니다가 나올 거고 루트 45니까 3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3루트 5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2차 부등식 오랜만이지만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4번도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4번에 보시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제곱. 자, 이번엔 k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2차 부등식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해쳐 모여 하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2y 맞죠? 네, 숫자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사실 의미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제곱은 이제 r 제곱자리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k-2,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가 2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이거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하단에 풍셈 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풍셈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풍셈 포인트 정도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외우지 마시고요. 풍셈 포인트로 잡아서 그 반지름 자리 r제곱 자리에 들어가는 게 0보다 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림 그려서 다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유형 6번인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연립 방정식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씩 길어지는 거. 사실 살짝 겁이 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는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이런 식이잖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게 일반형이잖아요. 문자가 총 3개 있습니다. 미지수가 3개 있는 거고요. 이 미지수가 3개니까 그러면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식이 최소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점이 3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8-1번도 좌표 3개, 2번도 3번도 다 좌표 3개죠. 그나마 친절한 책이라 좌표 중에 하나를 다 0,0 원점으로 준 거예요. 식 그나마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도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식 3개 만들어서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겁이 나기 때문에 8-1번 정도만 풀고 퇴장하겠습니다. 자, 0,0 대입하면요. 000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0 되는 거잖아요. x, y에 다 0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c가 0입니다 라는 게 굉장히 착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c는 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 스톱할게요.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마이너스 5, 숫자가 크네요. 자, 마이너스 5제곱, 5제곱, 마이너스 5a, 숫자한테 쫄았습니다. 마이너스 5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0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 세 가지를 볼게요. c는 0이고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남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5a 더하기 5b. 근데 c가 0이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식이 남았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또 할게요. a 빼기 b는 2일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a 마이너스 b는 식이 좀 이상하죠? 제가 어디선가 잘못한 것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5의 제곱인 거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식에 쫄아요. 계산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잘못했을 때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1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이제 얘는 좀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 착하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2a가 12입니다. 그래서 a가 6이고 b는 4입니다. 그리고 c는 0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a, b, c 자리에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6x 더하기 4y는 0입니다. 라는 게 방정식이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다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해서 문제 풀어 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먼저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이제 인수분해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계산 다 해주셔야 돼요. 계산 다 해주시고 일단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 이거 구하는 게 익숙해져야
그 다음 내용들이 좀 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꼭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